지난 시간 우리는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선거에 반영되고 더 다양한 정당의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다수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눈부신 기술 발전,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기후위기와 전염병 확산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현대사회. 정치는 어떻게 달라지고 헌법은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요? 홍준영 교수님과 그 답을 찾아봅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근현대의 정치는 대의제에 기반을 둔 의회 민주주의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발달한 인터넷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더 많이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몇 년 전 현대 직접 민주주의 국제 포럼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포럼은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직접 민주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대만에서, 타이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당시 세계 각국에서 분출하던 시민의 정치 관여에 대한 요구, 즉 직접 민주주의 운동의 확장세를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대만은 이미 2003년 첫 번째 주민 발의 및 국민투표법을 제정해서 시행했고, 대만 시민들은 지방과 국가 수준에서 정치의 진정한 의미의 발언권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환경보호와 결혼, 평등, 섬의 국제적 지위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한 10개 이상의 시민주도 제안이 일반적인 투표로 처리되었습니다. 포럼이 열릴 당시는 월가를 점령하라, 노란조끼 운동, 촛불 시위 등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부패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분출하며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승승장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부의 불균형과 기업의 법률적 부패에 항의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시위를 계기로 미국 정치에서 부의 불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이 확산 공유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인류가 목도해야 했던 보건국가의 대두, 그에 따른 거대 국가의 귀환, 미중 대결의 악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직접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2019년 포럼을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하기에는 너무 늦은 뒷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교훈은 뚜렷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확대가 대의 민주주의와 모순되거나 반드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순이나 대체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직접 민주주의는 스위스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소통과 협치를 확대, 활성화해서 정치와 정부, 정당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불법으로 보거나 불온시해서 무리한 진압에 나선다면 그런 순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되겠죠. 직접 민주주의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수준에서도 놀라운 확장세를 보여왔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관계에서도 더 많은, 더 나은 공공참여를 접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정부 통치자가 위로부터 강제로 부과했던 하향식 국민투표보다 헌법 조항이나 국민 제안을 근거로 한 상향식 국민투표가 확연히 증가했고 국민 발안이나 국민 소환 역시 꾸준히 제도화되거나 실행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안건을 토론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었지만 오늘날에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한계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스위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작되어 유럽, 남미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된 시민의회나 공공수기제도 같은 방식들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독재와 권위주의가 세를 불리고 팬데믹으로 민주주의가 위축되거나 사회 미디어에서 퍼지는 정보 왜곡과 가짜뉴스,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 등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이 타격을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 즉 아래로부터의 정치는 늘 바로 그런 역경을 딛고 점프를 해왔습니다. 물론 현대국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는 대부분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처리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기술적 역량과 충분한 시간,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민주주의 방식에 맡기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통과 수의 그리고 협력적 민주주의가 현재와 미래의 키워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2년 포럼에서 발표된 현대 민주주의 루체른 선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마닐라에서 마나우스, 마리우폴까지 매우 어려운 싸움, 진정한 싸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또한 푸틴 같은 독재자들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이 법안의 국민 발안과 국민 투표를 통제하고 개시하며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와 분열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로 모든 사람들, 특히 민주주의의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를 열렬히 고민하며 오늘날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더 잘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투쟁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 민주시민의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관여와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국민은 We the people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국민은 우리들의 법률을 만들고 계획을 발전시키며 헌법을 고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계의 시민들은 자치, 다시 말해 직접 스스로를 통치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선언은 특히 청년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더 많은 민주적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더 많고 더 나은 민주주의, 교육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민주주의 형태, 대표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창발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국민투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과거 독재 권력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본 직접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발전적 연계라는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갈 능동적 지위와
행동권을 확충하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헌법을 통해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은 인간의 권리, 국민의 주권을 토대로 하는 가치 질서입니다. 국민주권 원리를 주권 재민에 머무르지 않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능동적 지위를 보장하는 데까지 확장해야 비로소 헌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